여러분, 한약에 중금속, 벤조피렌, 미생물,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없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정교동 김박사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들, 중금속, 곰팡이, 농약, 한약에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적 많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검사를 맡겨봤습니다. 김환경 한의원에 들어가는 한약들은 과연 안전할까? 고민할 거 없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한약재를 처음부터 들여올 때부터는 쌀보다 더 높은 허들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쌀에 들어가는 농약들, 쌀에 들어갈 수 있는 중금속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한약재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약재를 모아서 한약을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게 뻔하겠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플라톡신, 우리 이제 곰팡이 독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였을 때 용량이 많아지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중금속,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잔류농약, 벤조피렌, 이 한약재들도 사실은 볶거나 찌거나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약재들에서 벤조피렌이라 그러는, 대표적으로 뭐죠? 고기 구웠거나 뭘 할 때 꺼멓게 타면은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는 그 벤조피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경 한의원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처방들을 뽑았다기보다는 사실은 한의원에서 약이 막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재밌어 보이는 걸 좀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향사평이산이라는 처방이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할 때 쓰는 처방이랑, 두 번째는 녹용이 들어간 귀비탕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복용하는 처방이었는데, 선생님 저는 운동선수지만 이 경기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뭘 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자질 못해요. 근데 체력은 자꾸 떨어집니다 해서 썼던 처방 하나랑, 또 하나는 예언감비탕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이어트 한약 중에서 좀 밥을 안 먹어도 살을 잘 뺄 수 있게 만드는 처방에 대해서도 검사를 넣어봤습니다. 검사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첫 번째 표를 보시면요, 음식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름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옥사밀, 그리고 오서페니페놀, 아마잘릴,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써 있습니다. 뭐 밀, 보리, 수수, 블루베리, 뭐 감자, 땅콩. 여러분 이런 거 먹을 때 이거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잔류 농약에 대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요. 한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농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는 농약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우리 먹고 있는 귤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에 대한 농약 기준보다 한약재의 농약 기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지. 높겠죠. 왜? 이거는 약이니까. 약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김환경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약재들은 다 음식물보다 높은 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먹고 있는 뭐 감자, 고구마, 당근, 배추, 보리, 쌀, 뭐 항상 먹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늘상 노출될 정도로 해도 괜찮은지, 이거를 매일 먹었을 때 괜찮은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거죠. 쌀 매일 먹지 않습니까?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밀은 매일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쌀을 먹지 않은 밀을 매일 먹게 되는데, 그렇게 매일 먹어도 몸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용량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약도 중금속이나 농약의 기준을 가지고 놨을 때는 매일 먹어도 농약이나 중금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독소에 대한 부분, 벤조피렌에 대한 부분,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약재가 어떻게 잘 관리가 되느냐, 그리고 그 약재들을 가지고 얼마나 잘 보관을 해서 잘 다릴 수 있느냐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벤조피렌이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약재들을 많이 볶거나 태우거나 할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는 원내에서는 한약재를 더 이상 볶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벤조피렌 같은 것들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제약회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공을 한 뒤에 갖고 오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거 안전하게 잘 볶아져 있는 거야, 이거 안전하게 잘 태운 거야 라는 기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는 사실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플라톡신입니다. 우리가 뭐 가끔씩 뭐 저 된장에서 아플라톡신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곰팡이들이 생겨가지고 걔들이 이제 뿜어내는 독소가 이제 아플라톡신인데, 그런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한약재를 한의원에서 공급을 받은 다음에 보관을 잘 못하는 거죠. 뭐 냉장 보관 안 한다거나 뭐 너무 습도가 높은데 보관한다거나 너무 오래 뒀다거나 하는 식으로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출이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간독성이 있고 뭐 간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돼야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한약의 관리 기준에 같이 들어가게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완성품의 한약이 도대체 무슨 결론이 나왔을까요? 먼저 봤던 향사평이산을 보시면요, 비소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벤다짐이라 그러는 농약이
검출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기준점 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추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대추에 대표적으로 카벤다짐이라는 농약을 쓰고 있는데 그 농약들이 기준치 아래로 나왔더라도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아 라고 해서 그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 그 이하로 나왔고요. 뭐 나비니, 비소니, 카드뮴이 뭐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잔류 농약에서는 아까 320종을 검사한 것 중에 한 종류가 0.5,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게 있었고, 곰팡이 독소도 불검출, 그리고 0.1이라고 해서 문제없는 수치를 나왔고요. 미생물 한도 실험에서도 0, 0, 그리고 불검출, 그래서 뭐 호기성 세균, 진균, 대장균, 살모넬라,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을 결과해서 안전한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는 거는 귀비온담탕의 녹용이었습니다. 얘들도 뭐가 나왔냐면 카벤다짐이 다시 또 1.0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추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대추를 더 많이 세척을 한다거나 뭐 더 관리를 잘 하는 식으로 뭐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들은 뭐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곰팡이 독소, 그리고 벤조피렌, 그리고 미생물 한도 실험에서는 불검출 또는 0이 나왔습니다. 안전하네요. 그 다음에 예언가피탕, 우리가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처방이고, 이 처방도 이제 보통 환자분들 다이어트 하기 시작하면은 뭐 짧으면 석 달, 길면 뭐 1년까지도 복용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얘들도 궁금해서 저희가 보내본 건데요. 이슈가 없었습니다. 뭐 호기성 세균수가 750 정도 나왔는데 뭐 이게 100만 이하 뭐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고, 얘는 특이하게 또 쓰는 약재들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뭐 잔류농약이고 중금속이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한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처방마다 들어가는 약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뭐 귀비온단탕처럼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처방들에 들어가는 대추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복용하는 한약은 적어도 김한경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